반갑습니다. 타소입니다. 저는 회사 템스라는 회사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길인데요. 제가 왜 15만 불짜리 연봉직을 포기를 하고 전 회사로 복귀를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용접에 관심이 없으시다면은 굳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봐주시면 땡큐. 앞으로 호주 용접에 관심이 있으시다, 용접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까지 호주의 용접 생활을 10년간 하면서 왜 호황기 때랑 불경기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경험담에 비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니까요. 좀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시는 걸 제가 부탁드릴게요. 뭘 좀 알아야지 이렇게 대처를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회사 가서 서류 계약 좀 하고 짐 좀 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verybody? Hey. Hey, how are you, brother? Oh, yeah. Congratulations, bro. Yeah, thank you. Hey, you going right? Hey, good to see you. 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정직원에 밀려서 제가 반실직 상태로 약 2달간 실업급여를 받고 끝내는 정직원에 밀려서 이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직했던 회사가 바로 얼마 전까지 약 1년간 다녔던 소금 강산 회사였는데요. 여기가 다른 곳과 비해서 그닥 높지 않는 페이지만 그래도 연봉이 15만 불이었고 최소 2년에서 4년 동안 보장되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굳이 전 회사로 이직을 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서호주 용접 경기 상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서호주 경기 상태는 용접 경기 상태는 극호황기인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무슨 호황기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가지 프로젝트 시작된 것도 있고 가장 큰 이유는 구인난 때문이죠. 구인난. 현재 서호주는 호주를 딱 반을 갈라서 두 경계를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동부 쪽에서 많은 인력들이 서호주 쪽으로 충원이 돼가지고 왕복으로 다니시면서 출장을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서부호주에서 부족한 인원들이 충당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오셔가지고 14일을 자가격리를 하고 일을 마치고 또 다시 동부 쪽으로 넘어와서 자가격리를 14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동부 쪽에서도 지금 많은 인력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호주 정부에서도 서호주에서 일을 하려면은 동부에서 이제 출장을 다니지 말고 서호주로 이주를 와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부에서 이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작업자들의 몸값도 시급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 6년 만에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체감하기로는요. 물론 컨트랙트도 아주 지금 새로 많이 생기는 상태고 캐시잡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시잡이 많이 돈다는 것은 경험상 경기가 일이 많이 있다는 소리죠. 여기서 잠깐 캐시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짧게 드리고 가볼까 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 캐시잡이란 고용주가 세금 면탈의 목적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기본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주면서 현찰로 주는 거죠. 현찰로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캐시잡이라 하는데요. 일종의 불법이죠. 일종의 불법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죠. 용접 쪽의 캐시잡이라 하면은 제가 내야 될 세금까지 내가 다 갖고 가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현찰로 그냥 모든 돈을 받아갖고 일을 하는 잡을 캐시잡이라 합니다. 워킹홀리데이의 캐시잡과 용접계의 캐시잡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물론 캐시잡으로 일을 하는 게 돈은 더 많이 됩니다. 당연히 세금을 안 내고 정부에다 낼 세금을 제가 갖고 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당 10불을 받으면 30% 정도는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마저
그마저도 그냥 현찰로 제가 받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안 하고 다 갖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세금 안 내니까 불법은 맞죠. 불법은 맞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언급을 안 하고 따로 다른 시간을 내서 한번 이 편을 다루는 시간에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작년 10월경부터 계속 전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이 연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로 갈 메리트가 있느냐, 그때 당시는 이제 오퍼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와서 다시 일해라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몇 달 전부터 회사 측에서 정규직에 인상인구까지 해서 오퍼를 계속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을 하고 여기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 회사와 연봉을 비교했을 시 지금 회사로 제가 이직을 한다면은 연봉 정도가 3분의 1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아주 큰 돈이 삭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정도의 페널티를 감안하고서라도 제가 이 회사로 전 회사로 다시 이직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정직원을 보고 가는 거죠. 제가 굳이 정직원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 호황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이고요. 과거 몇 년간 제가 비정규직으로 겪었던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언젠가 기회 있을 때 정규직을 한번 내가 갈 거다, 좀 안정된 잡을 잡자, 그런 이유도 컸던 것 같습니다. 자, 10년 전쯤에 이 호주 철광석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호주 전체 용접 경기가 호황기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경에 철광석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같이 용접 경기도 엄청나게 수축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일꾼들이 캐시잡이나 이런 쪽을 더 선호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쪽으로 정규직인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 그런 정규직들은 이제 반대로 사람은 구하기 힘들고 오퍼를 많이 내지만 사람들이 다 이제 돈 쪽으로 많이 쫓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정규직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반대로 이제 불황기가 벌어졌을 때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회사에서는 굳이 정규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일꾼이 넘쳐나는데 회사에서 굳이 너희를 정규직원을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TO를 안 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정규직인 캐주얼 직업군을 많이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불황기 때 한 약 1년간 용접을 쉬고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다시 또 용접을 도전을 했지만 지금 이제 이직하려는 회사, 이 회사에서 약 5년간을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정직원을 TO를 못 내주겠다.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는 약 3년 이후부터 계속 트라이를 했는데 계속 시도는 했지만 회사 자체에서 이 새로 낼 자주는 필요가 없다. 많은 워커는 충분히 구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정규직 일을 하다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실업급여를 받다가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나오게 된 것이죠. 비정규직으로 당했던 좀 어려운 경우 이런 사건을 열거하자면은 되게 많기는 많습니다만 제 기억 중에 아직도 가장 많이 남았던 게 작년에 애들레이드에서 근무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보도가 닫힌다 하루 전에 출발을 해가지고 간신히 넘어왔던 그 영상편이 있습니다. 거기서 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나머지 이제 2명이 용접사, 중국 용접사, 그 애들은 이제 풀타임이었고 저는 이제 캐주얼, 이렇게 넷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오르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이 없으면은 연차를 써가지고 어떻게 돌리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정 안 되면은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주고 이렇게 돈을 이제 1년치 급여를 주고 보낸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저는 저게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연차를 쓸 일도 없는 거고 내일 나오지 마 이러면은 거기에서 바로 해고되는 거기 때문에 4년을 근무했던 10년을 근무했던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더라고요. 좀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굳이 또 슈퍼바이저가 거기서 너는 이제 조심히 해야 할 사항이 없는 거 알지? 하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사살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되게 씁쓸했어요. 안 좋았어요. 이게 비정규직의 현실이구나. 물론 그 중국 용접사 두 친구들도 호황기 때 남들 다 돈 쫓아갈 때 거기를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욕하고 그러고 욕할 거리도 없잖아요. 제가 욕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면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씁쓸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드린 말씀이 100% 다 맞다고 단정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언제나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에서 앞으로 용접을 하실 거라면은 이런 호황기 때 이런 분위기가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불황기 때는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는구나, 좀 아셔야지 나중에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민의 길은 거의 완전히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경을 닫아놓고 학교도 거의 뭐 폐쇄되고 막 이런 지경이다 보니까 이민의 길은 상당히 힘들다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준비하신다면은 기술 이민의 길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준비하시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이제 이민의 길이 열렸을 때 남들보다는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역시 저랑 이렇게 상담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나중에 국경이 열리고 학교가 열리고 그때서 준비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빨리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에는 운도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올굿하십시오. 감사합니다.